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특별히 깔맞춤을 좀 해봤어요. 저번 주에 이제 어른이TV 외전으로 요새 유행하는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그걸 좀 녹화를 해서 한번 올려봤어요. 재미삼아서. 클럽을 계속 가니까는 애들이 그 노래 나오면은 막 이러면서 추더라고. 난 저게 뭔가 했더니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영상들이 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쳐봤는데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기 달린 이제 댓글 중에 확실히 저랑 같이 이렇게 힙합 쪽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이 계신가 봐요. 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다 입었었잖아요. 어떤 분은 빨간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이렇게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그분은 아마 이 힙합 쪽을 좀 모르시는 분 같고요. 어떤 분이 이제 비웍이라고 이제 달아주셨더라고요, 댓글에. 솔직히 저는 C웍, 비웍 이거 구분을 하지는 못하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 노토로스 비아이즈나 스눕독 피규어 하면서 이제 힙합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미국 힙합계 특히 흑인 갱단이 이제 양쪽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서부 쪽은 크립스, 동부 쪽은 블러드, 예, 해가지고 크립스 서부 쪽은 파란색, 블러드 동부 쪽은 빨간색, 그래서 이제 나눠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날 컨셉이 이제 블러드였어요.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좀 입고 이제 나왔었던 거고, 오늘은 이제 서부 쪽으로, 예, 크립스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입고 나왔습니다. 예. 파란 티, 이렇게 파란 밴다나. 저는 이 깔맞춤 할 때요, 이 깔맞춤이라고 하는 게요, 사실 패션에서 잘못하면 되게 촌스러운데 좀 센스 있게 잘 하면은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깔맞춤 할 때 되게 남들이 신경 안 쓰는 부분까지 다 깔맞춤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컨셉이 파란색이잖아요. 제가 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컨셉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짠! 이렇게 라이터도 파란색으로 맞추고요. 휴대폰 케이스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맞추고요. 거기에 이제 신발, 속옷 다 파란색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그날은 춤추는 영상 찍었을 때 그날은 다 빨간색이었어요. 아예 다 싹 색깔별로 맞추고요. 그 외에도 이제 회색, 노란색 다 이거 색깔별로 다 있어요. 저는 옷이랑 밴다나랑 전부 다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귀걸이까지 저는 다 파란색으로 오늘 다 맞췄거든요. 이것도 색깔별로 다 있어요. 뭔가 뭐랄까 그냥 소소한 삶의 재미, 예, 그런 거죠. 이렇게 내가 좀 빡빡하게 신경 쓰고 왔다, 예, 요런 느낌으로 딱 이 밖에 나가면은 되게 일단 남들이 좀 특이하게 보잖아요. 쟤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누구는 또 이렇게 지나가다 이러면서 웃어요. 예, 웃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이쪽을 또 아는 분들, 힙합 문화 아는 분들은 저 새끼 봐라, 예, 약간 이제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시선들이 저는 재밌는 거예요, 길 가면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힙합 관련해가지고 아시는 분이 또 제 구독자분 중에 또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되게 개인적으로 반가웠어요. 요즘에 우한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15명까지 늘어났다고 아마 오늘 뉴스를 좀 봤고요. 지금 제가 이제 중랑구 거주를 하는데, 서울 중랑구 쪽에도 좀 환자가 이제 발병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좀 불안하네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사람 많은 곳을 많이 이제 가니까, 클럽 항상 가고 이러니까, 또 클럽에 또 이제 외국인들도 많고 하니까요. 좀 많이 불안하긴 한데, 확실히 요새 이제 이태원 쪽에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저는 이제 강남이나 이런 쪽을 가지는 않고 주로 이제 홍대랑 이태원을 가서 노는데, 대형 클럽이나 이런 데를 안 가거든요. 작은 클럽에서 놀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요, 연말에 이제 한참 팍 이렇게 치고 올라왔다가 그때 이제 돈들 다 쓰고 이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은 사람이 좀 줄어요. 줄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20대들이 생기잖아요. 예, 신입생들, 새내기들이 이제 클럽에 이제 유입이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친구들이 클럽을 처음 오게 되면은 홍대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클럽을 가는 목적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랑 이렇게 좋은 일을 만들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신입생들, 새내기들을 꼬시기 위해서, 예, 연초에는 보통 다 홍대 쪽으로 빠집니다. 이태원이 이제 한가해지기는 하는데, 저한테는 좋아요. 저는 사람 많고 이러면은 춤추고 이렇게 못 노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되게 짜증나거든요. 적당히 어느 정도는 있고 어느 정도 춤출 만한 공간들 좀 있어야 이렇게 놀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데, 아무튼 우한 코로나 사태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좀 사람이 지금 싹 빠진 상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사태가 어떻게 좀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또 이게 제대로 또 대처를 또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나라는 치안은 굉장히 좋거든요. 외국에 비해서 총이 없으니까 치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그런 어떤 질병 사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국가 위기 사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초동 대처나 이런 게 좀 시스템적으로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아웃브레이크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확산이 빨리 되는 병이 생겼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하지 않나. 사실은 이거는 뭐 혐중 감정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일단 중국에서도 한 3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이게 미디어 매체에서 뭔가 줄인 수치일 거란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실제로는 사태가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들은 또 이게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전염성이 뭐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불안한 건 불안한 거고 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Don't believe the hype. 항상 그런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국민들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뭔가 실제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라. 유명하죠. 그런 것처럼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부 보도나 대처나 이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건강 반드시 특히 이 사태 챙기시고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 하시고 다들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그 혐중 감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입국 제한을 좀 빨리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뭐 2월 7일부터인가 후베이성 그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입국 제한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경유해서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또 제가 홍대를 자주 가잖아요. 분명히 이제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팔아주는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 홍대 가면은 뭐 진짜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잖아요. 홍콩 뭐 대만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홍대 쪽에 그 외국인이 진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약간 서양 쪽 외국인들이 많았었거든요. 홍대 이태원 이쪽은. 근데 요새는 중국 등지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불안해. 왜냐면 내가 다 자주 가는 데니까. 안 나갈 순 없잖아. 잘 요게 사태가 마무리가 좀 잘 돼서 슬기롭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미니 데포름의 볼테스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자막으로 계획을 바꿨어요. 왜 바꿨냐 하면은 오늘 이제 보여드릴 피규어가 이제 초수기신 단쿠가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단쿠가 피규어를 보여드릴 건데 얼마 전에 제가 볼트론 그 중국의 이제 그 수학 모형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볼트론 카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학 모형에서 이번에 단쿠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약 발매 12월부터인가 받고 있었고 출시가 돼가지고 아마 지금쯤은 다들 이제 배송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또 유튜브 찾아보니까는 그걸 리뷰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았거든요. 이게 또 시기를 타야 되니까 이걸 좀 빨리 좀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초합금온 단쿠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거 사놓고서는 한 번도 안 뜯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수학 모형 쪽의 단쿠가를 또 리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2주간 특집으로 단쿠가 특집 좀 먼저 진행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요번에 나온 그 수학 모형 단쿠가는 근데 사실 그 초합금온 단쿠가의 카피는 아니에요. 그거는 센티넬에서 나온 단쿠가의 카피판이거든요. 뭐 굳이 뭐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그 단쿠가라는 애니메이션도 되게 특이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리뷰를 2주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겨서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지난번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짜잔 두둥 반다이 초합금온에서 나온 20주년 초합금온 초수기신 단쿠가 GX13R 리뉴얼된 버전입니다. ダンク号フォーメーションだみんな気合い入れろよオーケー忍見せてやるぜ俺たち重戦機体の力をもらったマキシマムレベルシュー 아마 제 나이 또래 우리 구독자분들은 단쿠가를 카루타라는 이름으로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국내 이제 동양 비디오인가?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비디오로 출시된 적이 있고요. 1985년 4월인가에 이제 일본에서 그 애니메이션 방영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1986년까지 완결이 난 애니메이션인데 원래는 이게 52편짜리인가로 기획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인기가 없어가지고 조기 조명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카루타라는 이름으로 비디오로 나왔었고 그래서 그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비디오로 이 카루타를 빌려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엔딩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안 찾아보셨다면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36화로 조기 종영이 됐는데 그래서 일본 그 애니메이션도 엔딩이 흐지부지해요. 스토리가 잘 안 이어져서 일찍 끝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동양 비디오에서 낸 건 24편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12편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 단쿠가
단쿠가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요, 댓글이나 이런 거에 이거 엔딩 어떻게 돼요? 나 왜 엔딩이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식으로 이 댓글들이 달려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어. 당신은 본 적이 없으니까. 36화가 아니라 38화네요. 단쿠가 애니메이션에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 단쿠가가 나왔던 1985년은요 기동전사 건담이 이렇게 나오던 시기예요. 1984년이죠. 그러면서 슈퍼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예전에 이제 봤던 뭐 게타, 마징가를 위시한 여러 가지 이제 슈퍼로봇들, 콤바트라, 뭐 다이모스 이런 슈퍼로봇계에서 리얼 로봇계로 그 넘어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리얼 로봇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부적인 어떤 그런 디테일한 설정들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슈퍼로봇이 힘을 잃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기획이 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 단쿠가는 리얼 로봇계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세부적인 설정들하고 슈퍼로봇계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필살기라든지 막 이런 거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작품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좀 발전적인 슈퍼로봇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애매해요. 여러모로 그렇게 애매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고 그래서 조기 적용된 겁니다. 저도 이 만화를 사실 이 로봇을 어떻게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를 비디오로 빌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릴 때 카르타 그 빌려봤어요. 비디오 가게에서. 근데 이게 이 만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애들이 보기가 되게 어려운 만화예요. 이게 사실 이게 리얼 로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로봇 자체는 단쿠가라는 로봇 자체는 그 뭐 건담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리얼 로봇적인 설정이 없어요. 얘는 그냥 슈퍼 로봇이에요. 근데 이 백그라운드 배경 만화의 어떤 배경들 이게 그 주인공이 일단 군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이에요. 군인이고 그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서 군부대에서 뭐 지구연합군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이제 그런 건데 스토리상 군부대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설정들이 되게 리얼한 게 좀 있고요. 어린이가 보기가 좀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들은 우리랑 똑같은 나이 또래나 우리보다 형, 누나 10살, 15살 막 이런 애들 5명이 이상한 막 왱 이러는 거 이게 막 매달려가지고 막 이러고 가는 거 타고서는 막 지하로 막 어딘가로 내려가가지고 쓸데없이 비행기 5대 타고서 슉 날아가가지고 렛츠콤바이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봤던 로봇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리얼한 어떤 전투기 막 이런 거 타고 나가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이 단쿠가라는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그런 로봇 전투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런 어떤 실전적인 전투를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주인공 간의 어떤 그런 트러블, 등장인물들 간의 어떤 트러블, 서사, 뭐 로맨스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으로 막 그걸 봤을 때는 뭔 소리야 저게 로봇 왜 안 나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웃기는 게 로봇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로봇가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를 우리가 보려고 보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그 어린 시절에는 이 단쿠가 이 합체 다 된 놈이요 16편에선가 처음 나와요. 저는 그 1편만 빌려봤는데 1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뭐 외계인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얘는 공군부대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하고 또 어떤 이상한 키 큰 놈 하나 있어요. 그 주인공 뭐 친구인지 뭐 하여튼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 이후로 이 애니를 안 봤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걔가 추격한다고 이렇게 나가고 무슨 빨간 머리 여자애 하나 있어요. 아마 걔가 여주인공일 거예요. 그 둘이 키 큰 놈하고 이렇게 뭐 사귀는 사이인가 그래요. 그래서 둘이 떠나고 그러다가 키 큰 새끼가 배신을 해가지고 그 외계인 그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린 마음으로 봤을 땐 왜 로봇 안 나와? 쟤들 뭐야? 뭐 하는 거야? 비행기 타고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이게 뭐 발단 전개 저거지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 국민 학생의 마음에. 너무 어려웠어요, 만화가. 저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고서 저처럼 이렇게 만화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이런 애들 다 단쿠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뭐 슈퍼로봇 대전이나 이런 거 하면서 이거 봤을 거니까. 저는 슈퍼로봇 대전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로봇을.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거 되게 그지 같아가지고 안 봤는데 얘들은 이 로봇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왜 좋아하는 거지? 나만 재미없게 봤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리뷰하려고 오늘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정보를 좀 이렇게 얻다 보니까 역시 저만 재미없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만하는 재미가 없는 게 맞았어. 뭔가 애니메이션 이외에 다른 요소 때문에 인기가 있어진 그런 이제 로봇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셨죠. 나만 별종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럼 제품부터 좀 보실게요. 이게 변신 기믹이 많아가지고 촬영이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친구 생일하고 이제 뭐 이게 겹쳐가지고 클럽을 한 이틀 갔다 왔더니 목이 좀 훅 갔어요. 그래서 방송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뭐 변신 기믹이나 이런 거는 좀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박스부터 보실게요. 박스 보시면은 20th Anniversary라고 해서 20주년 초합금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쿠가 여기 이제 뭐 타마시네이션 마크라든지 반다이 마크 찍혀 있고 단쿠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항공검, 단공검인가요? 이거 참? 단공검, 예, 보이고 있고, 이글파이터, 뭐, 빅모스, 뭐, 랜드쿠거, 뭐, 랜드라이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시커먼 게 아주 이제 육중한 어떤 그런 이제 땅쿠가의 모습을 좀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옆면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글파이터가 좀 이렇게 딱 강조가 되어 있네요. 실제로 보면 되게 요만한데. 뭐 앞뒷면에 중요한 건 없으니까 이제 뒷면으로 좀 보시죠. 뒷면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믹들의 가동은 이 정도 된다라는 것들 들어있는 이제 무기들 보이고 있고, 땅쿠가가 이제 각각의 기체들이 비스트 모드하고 뭐 비행 모드가 아니라 저 전차 모드에 그걸로 이제 변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신 기믹들 들어가 있는 것들 나와 있고요. 초합금온도 그렇고 이제 센티넬도 그렇고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변신 기믹이 있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에 제한을 여러 가지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움직임, 가동성을 얼마나 살려주면서 변신 기믹을 살려놨느냐를 보는 게 이제 이런 로봇 리뷰할 때 이제 재미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박스 열어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저도 이거 받아가지고 뭐 제품 이상 없는지 진짜 딱 한번 까보고서 합체 안 시켜봤거든요. 오늘 처음 시켜보는 거예요. 이글파이터만 꺼내봤어요. 왜냐면 제가 1편밖에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전투기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는 몰라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큽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일단 보시면 역시 비싼 제품답게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어야겠죠. 뜯어보면은 이렇게 벌써 이렇게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일본어가 적혀 있는데 못 읽습니다. 뭐 감독의 이렇게 소감이나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고요. 구성품하고 뭐 변신 기믹, 변형하는 모양이나 이렇게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따 이제 보면서 좀 실제로 해봐야 되겠지만은 솔직히 좀 친절하진 않은데 지금 못 알아먹겠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제 합체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나와 있네요. 한번 제품을 좀 열어보죠. 열어서 한번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건 뭐 앞만 봐봐도 모르겠다 뭔 소리지. 자, 열어가지고 보시면 이게 커가지고 어떻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스티로폼으로 잘 박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떨어졌나요? 빅모스 들어가 있고, 이글파이터, 그리고 뭐 랜드쿠거, 랜드라이거 들어가 있고, 각종 총 여러 가지 쭉 들어가 있고, 아주 튼튼하게 파손되지 않도록 쌓여 있고요. 아랫면을 열면은 이렇게 날개하고 그 총, 칼을 또 따로 조립하게 되어 있네요. 이거 되게 귀찮은데? 그리고 뭐 조체용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합체할 때 헤드가 따로 있나봐요. 그 이글파이터 변신하는 거랑 해서 두 가지인가 보네요. 이글파이터부터 꺼내가지고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체, 이글파이터입니다. 뭔가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거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난 얘가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것만 봤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닌가? 1편에 그것도 안 나오나?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로봇에 대한 애정이 나는 그렇게 그다지 사실은 없어. 아무튼 보시면은 이게 되게 볼관절하고 여러 가지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초합금 혼이니까 합금이 살짝 쓰인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무게감도 있어요. 크기에 비해서는 무게감도 있고 도색도 괜찮긴 한데 이 볼관절 쓰인 부분이 되게 약해 보이긴 하네요. 좀 힘줘갖고 꺾거나 하면은 좀 부러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면은 이렇게 로봇 모드로 일단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팔은 이렇게 그냥 잘 올라갑니다. 옆으로도 잘 들어지고요. 이렇게 이렇게도 틀 수가 있어요. 팔꿈치를 구부린다거나 하는 기믹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이 크기에 넣는다는 것도 좀 그래. 비행기로 변신할 때를 대비해서 이게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또 내려오는 그런 기믹이 있나 보네요. 한번 얘를 좀 변신을 좀 시켜볼게요. 팔이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딱 접혀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거는 하다가 되게,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 관절도 이 관절이지만 요 관절과 요 부분을 잇는 부분이, 이것과 이걸 잇는 부분이 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을 정도의 그 얇은 볼 굵기면 이거 꺾으면은 바로 부러지거든요. 좀 불안한데? 그리고 관절이 또 더럽게 뻑뻑해. 이거 꺾는 부분만. 다른 데는 뻑뻑하지 않고 오히려 헐거운데 이거 꺾는 부분만 뻑뻑해서 되게 불안하네 이거.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글파이터가 만들어지는데 되게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로봇을 봐서 반갑기는 한데 요런 모양새입니다. 요런 모양새가 되는데 반갑기는 한데 되게 불안하다라는 거. 변신시킬 때 여러 가지 좀 모습들이 불안한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 이글파이터 1호기를 만들었고요. 사실상의 땅쿠가라는 기체의 본체죠.
이 당쿠가가 우스갯소리지만 코끼리가 모자 쓰고 저 신발 신으면은 되는 로봇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기체입니다. 빅모스. 말 그대로 코끼리죠. 사실 얘가 다예요, 당쿠가는. 이것만 이렇게 세워서 당쿠가입니다 하면 끝인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고요. 보시면은 저 이거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는데 와, 일단 큼지막하네요. 예, 큼지막하고 이 초합금형 특유의 움직일 때 탁 이렇게 걸리는 느낌, 부드럽게 탁 하고 걸리는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팔도 막 이만큼씩 올라가고요. 아마 나중에 변신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옆으로 90도 잘 벌어지고, 당연히 요 횡축 관절도 넣어줬을 거고요. 팔꿈치가 이제 여기하고 관절을 심어서 요 각도까지 틀어줄 수 있네요. 손도 전지까지는 아닌데 손 같은 경우 이렇게 네 손가락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엄지 따로 움직이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진짜 좀 약간 옛날 로봇 느낌 난다. 그죠? 되게 옛날 우리 가쿠놀로 이제 장난감 로봇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어깨가 이게 메탈이네요. 여기 어깨 합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쪽, 다리 요 고관절 쪽, 요쪽도 메탈입니다. 여기. 전용 기믹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꺾이네요. 뒤로도 꺾일 거고, 뒤로는 요 정도밖에 안 꺾입니다. 야, 다리 위가 이만큼씩 올라가요. 고관절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네요. 생각 외에 놀라운 가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가 이렇게 덜컥덜컥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지? 뭔가 변신 기믹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리를 옆으로도 트는 횡 기믹도 있는데 원활하진 않네요. 뻑뻑하네요, 조금. 일단 인간 모드일 때 가동은 이제 요 정도 되고요. 뭔가 어깨를 앞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기믹이 있나? 여기도 이렇게 뭔가 움푹움푹 들어가네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움푹움푹 들어가네요. 뭘 위한 기믹일까? 되게 이렇게 새로운 걸 탐구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팔 횡으로 돌릴 때요, 여기 각이 져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날개 이 안쪽에 거기랑 맞닿거든요. 그래서 잘못 맞닿으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지금 돌리다가 여기가 살짝 까졌어요.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약간 이 안쪽이랑 부딪히면서 마모가 됐습니다. 한번 변형을 좀 시켜볼게요. 코끼리니까 코끼리 모드로 한번 좀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얘가 모드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탱크 모드하고 저기하고. 지금 뭣도 모르고 눌렀는데 우선 변형시킬 때 1번 이 머리를요 누르면 들어갑니다. 누르면 들어가는 기믹 때문에 좌우로 돌리는 기믹이 없네요. 가슴팍이 좀 힘든데 이 가슴팍을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안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안쪽으로 돌린 다음에 이걸 이대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저 뒤까지 이렇게 쭉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반대도 똑같이 해서 집어넣어서 안에서 맞물려야 되는데 안 맞물리네요. 이게 넣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넣다가 도색 까질 것 같아요. 이 손목은 이렇게 돌려서 안으로 밀면은 들어갑니다. 근데 안으로 밀기 전에 이 은색, 요게 이제 발인데 요걸 빼줘야 되는데 안 빠져요, 잘. 손톱으로는 절대 못 빼고요. 도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도구를 이용하면 이게 도색이 까지겠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이네요, 이 초합금 원단 구간은. 벌써부터 알겠어요. 들어간 주먹을 뺄 때도 힘들고. 지금 살짝 짜증이 난 게 뭐냐 하면 다리가 변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힘으로 하다가 지금 틀어졌어요. 쉣! 망했는데 나 지금? 망했는데 나 지금? 오늘 처음 까보는 건데? 오늘 처음 까보는 건데 이거 부속을 다 뜯게 생겼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멍청한 짓을 했네요. 제가 이 다리가 앞쪽으로 구부러지는 건 줄 알았는데 다리를 그냥 밀어 넣으면 껴지는 거였어요. 괜히 저 뒷다리만 이렇게 나갔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열어봤는데 열어보자마자 흠이 생긴 상품이 됐습니다. 굉장히 씁쓸하네요 지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명서가 친절하지 않아요. 이게 저는 이 다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네. 이렇게 넣는 거네. 병신인 걸 알면 병신 아냐. 병신은 병신이 병신처럼 병신인 걸 몰라야 병신. 넣어가지고 이 관절체로 이렇게 돌리는 거네요. 놔. 저 지금 얼굴에 짜증난 거 너무 티나죠? 보셨잖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뒷다리에 흠 생겼어. 이게 고무 재질이라서 약간 휘어있는데 이거 좀 미지근한 물에 담궈가지고 조금 펴야 될 것 같아요. 특이한 게 뿔이나 이런 거는 좀 고무 재질로 좀 해가지고 좀 파손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막아는 좋네요. 요 집게 끄트머리도 요 고무거든요, 요게. 그래서 끼리 모드 변신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변신 과정에서 이 뒷다리에 흠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짜증나. 이거 심각한데요.
그리고 이 뒤에 이 캐터필러는 나름 굴러가게끔은 돼 있는데 뭐 제대로 안 굴러갑니다. 예, 뻑뻑해요. 이제 그 빅모스의 코끼리 모드 변신을 시켜봤고요. 이거 탱크 모드로 한번 좀 다시 바꿔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변신 시켜보면서 느끼는 건데, 물론 변신 로봇들이 대부분 이제 이 기믹 살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기믹들은 잘 살려놨는데, 부속들이 조금 너무 좀 저기 하네요. 약하네.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탱크로 변신을 시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가슴이 엄청 걸리거든요. 사실 이 초합금온이나 이런 어떤 비싼 변신 장난감들의 매력은요, 설명서에 나온 대로 탁탁탁탁 접었을 때 쓰여져 있는 대로 딱딱딱 맞아가지고 완벽한 변형을 이루어내는 거, 그거에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어떻게든 제가 이걸 맞췄는데 이쪽은 절대 안 맞춰져요. 맞출 수가 없어요. 안 껴집니다. 고정대가 있는데 고정이 안 돼. 변신하다 스트레스 받겠다. 일단 탱크 모드로 지금 변신을 시켜봤어요. 예, 변신을 시켜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쿠가의 가장 몸통, 메인이 되는 빅모스라는 기체가 접었을 때,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좀 탁탁탁 접었을 때 전혀 기믹대로 뭔가 딱 와꾸가 들어맞지 않아서 굉장히 좀 사람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설명서가 불친절해요. 다른 놈들도 한번 볼게요. 근데 벌써 빅모스에서 내가 지금 이 실망감이 커져가지고요. 굉장히 짜증나네요, 지금 리뷰하다가. 다음 로봇입니다. 예, 랜드쿠거고요. 관절 움직이는 거야, 뭐 이렇게 옆으로도 잘 움직이고, 얘 자체가 이제 변신하는 기믹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꺾이고요. 목이나 이런 게 돌아가는 기믹은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팔꿈치 기믹도 따로 없고, 발이 안 꺾이네요. 발도 안 꺾이네요. 발 정도는 꺾일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냥 정말 움직인다 이게 다네. 랜드쿠거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랜드쿠거입니다. 탱크 모드로 또 얘도 바꿔볼게요. 랜드쿠거 탱크 모드도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랜드라이거 해볼게요. 랜드라이거도 사실 얘랑 똑같아요. 와 진짜 멘탈 진짜 훅 나갔네. 이거 변신시키는데 지금 2시간째 찍고 있거든요. 2시간 넘었네. 와. 랜드라이거입니다. 뭐 랜드쿠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예. 그냥 얘는 사자고 쟤는 호랑이다 뭐 이런 느낌이고요. 역시 움직이는 것도 비슷비슷합니다. 예, 변형도 비슷비슷하고 다만 이제 뭐 이쪽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들 이런 것만 조금 달라요. 역시 무릎 안 구부러지고 개별적인 모드로는 뭔가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초합금온이라는 것 자체가. 랜드라이거입니다. 예, 동일한 방법으로 변형을 시켰고요. 역시 여기서 탱크 모드로 다시 변형해 보겠습니다. 랜드라이거와 랜드쿠거 이렇게 탱크까지 변형을 했고요. 이 변형할 때 부속들이 조금 튼튼하지는 않은 느낌들이에요. 골관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였고 각각의 기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로봇 모드로 휴머노이드 모드로 변형을 했을 때 크게 가동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메리트도 많이 없고 조금 그런 느낌입니다. 워낙에 커가지고 한 화면에다 안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MR을 모아놓은 건데 그러면은 얘들을 이제 그 단쿠가로 완전히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헤드부터 변형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접어주면 이제 머리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날개 접고 막 이럴 때요. 요 날개 쪽이 요 뾰족한 부분 있죠. 요쪽. 이 은색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기스 났어요. 여기가 뺏겨졌죠 지금. 영성에 비해서는 조금 문제가 좀 많은 제품 같아요. 개인적으로. 애매하네요. 제가 이걸 못 만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짜증나는 게 이 옆에 껴놓은 것 때문에 이 뿔도 안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빼야 되는데 이것도 고무라서 물론 고무라서 안 부서지기는 하는데 고무라서 안 빠져요. 고무라서 당길 수가 없어요. 와 씨. 그래서 도구를 쓰면 기체에 흠집이 나고 어이가 없는데? 아니 이거를 이게 30만원짜리잖아. 30만원이 넘잖아 이게. 30만원이 넘는 피규어가 조립하는데 딱딱 왁구도 안 맞고 굉장히 불편한 데다가 뭐 움직이기만 하면 도색 다 까지고 이러면 이 피규어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한 회의감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진짜 단쿠가의 팬들만 살아나는 느낌인데 지금 약간
자, 지금 촬영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2시간 10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커가지고 좀 멀리서 잡았거든요? 보시면, 일단은 합체는 잘 됐어요. 합체는 잘 됐는데, 뭐 가동은 그냥 아까 그 맘모스 가동 생각하시면 되고, 목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목이나 이런 거 움직이지 않고요. 예, 그 맘모스가 보여준 가동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신발만 신은 거고요. 진짜 그 말이 맞네. 코끼리 아저씨가 모자 쓰고서 저 신발 신으면은 단쿠가가 되는 게 맞네요. 굉장히 정확한 말이었고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성공검이나 이런 거 좀 쥐어줘 봅시다. 성공검도 심지어 이게 조립하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짜증나네요. 칼을 그냥 하나짜리로 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분명히. 요 손잡이에다가 요거를 부속들을 다 껴가지고 조립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잊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칼 손잡이에는 이렇게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쿠가 손바닥에 껴주게 돼 있는데 그 단공검을 지금 쥐어봤고요. 뒤에 이렇게 포도 앞으로 뺄 수가 있네요. 이게 그 얘 필살기 중에 그 이거하고 같이 전부 다 포 쏘는 저기가 있던데 그거 할 때 아마 쓰는 건가 봐요. 뒤에다가 날개 한번 달아볼게요. 날개는 이 등 뒤에 보면 이쪽에 예, 요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잘 안 움직여요. 좀 뻑뻑해요. 뻑뻑한 감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얘를 올려서 이 날개 앞쪽을 어깨에 걸게 돼 있어요. 여기 어깨에 요 홈이 여기가 있거든요. 이제 날개랑 단공검을 든 단쿠가를 만들어 봤고요. 위에 거가 뭔가 움직이거나 하진 않네. 꼬리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기믹이 있네요. 기믹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거나 하진 않지. 오, 총 있죠. 예, 총도 우와, 어우 큰일 날 뻔했어 지금. 날개를 또 이렇게 움직이는 기믹이 있네요. 일단은 뭔가 총이라고 들려줘 보기는 했는데 이거를 양손으로 어떻게 쥐거나 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구조상 대충 예, 뭔가 총을 든 모습을 만들어 봤는데 애매합니다. 사실 이런 포즈로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용자 포즈기는 한데 용자건 막 이런 식으로도 이제 들고 있잖아요. 용자건법 포즈기는 한데 지금 뭔가 전투 포즈를 얘를 가지고 취해보려고 했는데 포징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빅모스가 어느 정도 그 움직이는 가동성을 아까 빅모스 자체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동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신발 신겨놓은 게 얘들이 지금 탱크 모드로 해가지고 팔다리를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잖아요. 이게 이 모아놓으면서 그 모인 이렇게 좁혀져 있는 그거를 지탱해주는 힘이 없으니까 뭔가 자세를 바꿔버리면 이게 이대로 이렇게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빅모스의 이 커다란 이 무게를 뭐 어떻게 그 바뀐 자세에서 중심을 지탱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서 있는 거는 가능한데 뭔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뭐 칼을 이렇게 쥐고 있는 포즈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세워놓으란 얘기야. 무겁기도 엄청 무겁고 이거는 그냥 진짜 세워놓으란 얘기예요. 뭐 고라이온만큼의 가동도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 단쿠가 초합금온 GX13R 단쿠가 리뉴얼 버전을 보셨는데 13 초판하고 13R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초기에 나왔던 GX13 버전 단쿠가는요 초판은 황변 현상이 있었대요. 누렇게 뜨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고 이 헤드 보조 헤드가 추가가 됐어요. 얘는 변신하지 않는 헤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끼워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그 변신하는 헤드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둘러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지금 거의 30만원이 넘거든요. 물론 이제 합금 함유량도 많고 이 단쿠가라는 기체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이야 이게 초합금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환호할 만한 일이기는 한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이 초합금온 단쿠가는 굉장히 실패적인 것 같아요. 일단 변신 기믹을 다 살려놓은 거는 좋았지만은 가동이 굉장히 불편하고 없다시피 한 가동 로봇으로 합체시켜 놓으면은 무쓸모야.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아 단쿠가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뭔가 포징을 한다든지 뭔가 고라이온이랑 싸움을 붙여본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네요. 왜냐면 굉장히 비싼 제품이잖아요. 거의 이게 30만원 넘어요. 35만원, 6만원 그 정도 할 거예요. 비싼 제품을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떤 고정적인 팬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샀는데 촬영을 3시간 동안 했는데 건질 건 없을 것 같고 가동이 잘 안 되고 이제 설명서가 불친절하다 보니까 부서졌고 여러 가지로 좀 오늘 녹화 상처 많이 받는데요. 팬들이라면야 뭐 물론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사시겠지만은 만약에 그냥 궁금해서 내가 이걸 사볼까라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딱히 추천드리지 않을 뿐더러 제 거 사세요. 제 거 사세요. 제가 싸게 드릴게요. 중고나라 시세 좀 검색해가지고 제가 싸게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초약금온 단쿠가 같이 보셨고 비추예요, 비추. 이거는 제가 그 데포르메보다도 강력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데포르메는 제가 좀 요거 조금 애매해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비추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아마 요 영상 나갈 때쯤 되면은 그 이벤트 마무리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피규어 방송을 안 하고요. 그 이벤트 추첨하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어른이 TV 특별편으로 한 편 찍고 넘어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수학 모형에서 나온 단쿠가를 얘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화면 위쪽에 정보란에 보면 제 개인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여러 가지 각종 정보들과 후원 정보들 나와 있으니까 꼭 참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3시간 동안 이걸 만졌더니 많이 안 좋아요. 약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꼭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디 사람 많은데 이렇게 나가거나 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손 씻으시고 위생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른이 TV 여기서 끝!